네. 음, 네, 잘 지내셨어요? 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6학년 괜찮으세요? 아, 6학년 힘들죠. 아, 음, 저도 저학년 해보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 음, 선생님,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은 게 저번에 읽다 말았던 그 수레바퀴 나오는 교육적 관계와 교육 공동체에 관한 소고를 끝까지 읽었거든요. 예. 근데 뭔가 대체로 너무 종국에 가서는 이런 말이구나 하는데 막 처음 읽을 때는 너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23쪽에 보면은 음, 막 이제 선진과 후진이 이제 음, 어 이제 교육적인 관계를 종료하는 가장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과정이 있다. 음, 이걸 이제 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뭐 품위상의 차이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뭐 선진과 후진이라는 위계가 사실상 역정되거나 하면서 이제 뭐 교육적인 이해를 해서 교육적 진화를 한다면은 교육적인 관계가 종료가 된다 하는데 이거 그냥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할 수 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이제 처음 읽으려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는 이제 뭐 제자가 뭐 스승을 따라잡던지 아니면은 이제 서로 이제 수준이 비슷해지면 된다 이건데 막 품위상의 차이가 소멸되고 위계가 역전되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읽기에는. 그쵸. 음, 네. 음, 이 말도 되게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제 대충 이건 말겠거니 생각은 하는데 24쪽에 음, 음, 텍스트의 비일관성은 우리의 품위상, 후지상 기여하는 것, 일관성, 교육적인 이지 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이 어려워서 어떤 교육적인 이해를 못했다 이 말 뜻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텍스트의 비일관성이 텍스트 자체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품위상의 후진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비일관성이 우리의 품위의 결핍에서 비롯한 것이고 나중에 새로운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면은 그것이 바로 교육적 이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뭐 내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이해를 잘못 그 교육적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단순 이해를 못한 것인지 그냥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막 너무 어려운 말로 품위상의 후진성, 뭐 품위의 결핍, 일관성 파악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 했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그냥 이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어렵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객관적 관찰의 자기 모습. 26쪽에,
선생님, 그런데 혹시 해석학이, 해석학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해석학? 아, 해석학이요? 네. 지금, 해석학적 순환? 네.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장상호 선생이 이제 미국 유학에서 이제 네. 본인이 이제 성취한 게 음, 그 실증주의 학문, 심리학이 기반하고 있는 그 실증주의를 이제 본인이 철저하게 그 배웠다고 학문의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익힌 게 실증주의 부분인데 네. 그게 이제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문의 방법론이거든요. 네. 이제 수치로 네. 수치로 그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네. 눈에 보이면 뭐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과학에서의 이제 그 실증주의인데 네. 그걸 그걸 제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 인문사회학 분야가 심리학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학계에서 두루 이제 그 저기 활발하게 이렇게 적용되었던 건데 음, 근데 이제 강상우 선생이 어 저기 학위 받고 이후에 이제 다른 학문의 방법론은 어떨까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한 게 어, 네. 유럽에서의 그런 이제 학문의 방법론이 이제 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구조주의, 현상학, 해석학 그런 부분이거든요. 음, 예. 근데 이 학문의 좀 공통점이 그 과학에서 강조하는 그 실증주의에 대해서 다 반발이 있었어요. 네.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큰 과학에 대한 반발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과학을 맹신적으로 따르는 이런 기술이 음, 결국 어,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고 음, 인간을 이렇게 말살하는 쪽으로 음, 그에 대해서 이제 크게 회의가 이렇게 증폭하는데 그, 그 증폭하는 게 이제 다 과학의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음,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느냐 해가지고 음, 들어가는 게 이제 구조주의, 현상학, 음. 그다음에 해석학이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 분야가 이제 다 과학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고 음,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크게 일어나요. 네, 예. 그걸 이제 장상우 선생이 이제 다른 방법론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음, 본인이 이제 독학을 하시는 건데 거기서 그 중간고리 역할 하는 저기 학문의 대가가 삐아제예요. 아, 삐아제는 과학자임에도 이제 과학자로 출발한 사람인데 어, 과학의 실증주의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어, 네, 다양한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학문의 방법론을 갖다가 이렇게 과학에서도 사용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실은 심리학자로 삐아제를 그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은데 네, 삐아제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심리학의 그런 실증주의 방법론이 아니라 어, 네,
다른 방법론으로 나는 내 그 심리학을 구성하고자 했다. 음, 가지고 이제 장상우 선생이 그런 데서 이제 그 좀 이제 다른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어 교육 현상도 교육 현상도 실증주의로 저기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음, 구조주의 현상학 해석학적 그런 그 음, 방법론으로 교육 현상을 어, 음, 저기 찾고자 해요. 네, 그래서 교육의 내재율을 어, 네,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그 저기 구성을 하고 그거 음, 가지고 어 이제 그 교육 현상이 음, 다른 그 현상하고 이렇게 저기 그 관계할 때 그 양태로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그 이제 네, 강상우 선생이 여러 면에서 이렇게 가설적으로 그 기술해 놓은 음, 게 교육 네, 본이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교육적 관계 역시 이제 그것도 교육의 내재율이 인간에게 적용이 되고 인간관계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양태로 드러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 역시 이제 저기 어, 그 장상우 선생이 이제 가설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스승은 네, 내가 생각하는 제자는 이렇게 그 저기 교육본 이론의 이론적 언어로 이렇게 음, 구성될 수 있다. 이제 가설로 이제 그렇게 드러낸 거죠. 근데 음, 그걸 그 사람들이 아, 장상훈과 스승 제자 얘기 안 해? 스승 제자는 이런 뜻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음, 선생님께서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음, 현학적으로 보이는데 실은 그 음, 일부러 그 어려운 말을 쓰고자 한 게 아니라 네, 장상호는 자기 이론적인 언어로 음, 그렇게 해서 저기 그 가설로 이렇게 음, 그걸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이론적인 언어를 그 이렇게 하나하나 그 맥락에 이렇게 그 맥락을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려보면서 음, 그려 그걸 그린다는 게 선생님의 그런 그 이제 선입견, 음, 음, 스승 제자, 선진 후진 이런 그런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쌤 나름대로도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그런 선입견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네, 굉장히 그 피상적으로는 아, 이 뭐 교육이 이렇구나 알 수 있는데 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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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건 저기 그좀 반신반의하는 네, 반은 좀 믿고 반은 또 의심해가면서 이 음, 생각이 이게 과연 내 생각이 이게 맞을까? 장상호 음, 생각을 내가 저기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뭐 음,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음, 어, 반신반의의 그런 학문적 음, 태도가 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해석학적 순환 그 얘기도 그 비슷해요. 뭐냐면 음, 해석학은 음, 어디나 저기 그 텍스트를 본다고 할 때 뭐 그림을 보건 어떤 뭐 책을 보건 사실 부분을 읽는 거거든요. 음, 부분을 읽으면서도 항상 그 전체가 어떨까를 구성을 하면서 부분을 읽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전체 역시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그 관계를 계속 따져가면서 그 음, 읽는 저기 독법을 네, 해석학적 해석학적 순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 해석학은 그거죠. 왜 해석학적 방법이 저기
그 교육 교육 현상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거냐. 계속 어 장상우 책을 읽건 뭘 하건 간에 일을 하건 간에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음, 이 전체를 이 전체를 계속 그 그리면서 음, 부분적인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그 전체를 보는 이 안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걸 자꾸 네, 이론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네, 이론은 부분으로서는 어 부분으로서는 그 드러나지 않고 전체로 드러나는데 그 전체가 부분과 그, 그 그물망처럼 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런 원자주의, 실증주의는 뭐 일종의 원자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낱낱이 그런 벽돌처럼 그 하나하나 잘 구성해내면 전체에 음, 접근한다는 생각인데 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준이 음, 낮다고 할까 어, 그런 학문의 방법론이라 볼 수 있는데 항상 네, 전체를 그리면서 들어가는 게 이제 구조주의, 그다음에 현상학, 그다음에 해석학 이, 이 학문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이제 그 전체에 대한 그런 음, 그런 면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게. 음, 음. 그래서 음, 사실 쌤님 알아듣기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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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장상호 책보다 네, 장상호의 제자 중에 네, 엄태동이라고 있어요. 네, 청주교대 교수인데 음, 엄태동의 책이 저기 한 두 권 정도 네, 꽤 나온 책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네, 이제 저기 초보자들이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고 그래요? 아, 이게 교육이구나. 음, 교육본이론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깊이를 네, 이제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 깊이라는 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학문의 어떤 자세로 볼 때 반신반의라는 게 네, 대단히 중요한 건데 네, 엄태동은 자기가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어 저기 그렇게 재미있게 쓰긴 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추구할 만한 학문의 대상으로서 섬세하게 그걸 저기 그 문제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다는데 음, 그래서 엄태동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다 이상한 길로 가. 아, 그래요? 엄태동도 이상한 길을 가고 있고 근데 그거 생각났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전 이 개념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방금 그 논문의 32쪽에 피라미드 형태의 교육 공동체 있잖아요. 큰 스승과 작은 스승.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엄태동 선생님이 뭐, 작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그러니까 어 음, 그러니까 그거죠. 엄태동이 저기 얼마나 많은 장상호 선생님 밑에서 음, 박사학위도 받았고 음, 많은 책들도 읽었겠고 교육본위로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네. 그런데 왜, 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음, 잘못된 소개서를 쓰고 그랬나요? 그렇죠. 음, 엄밀하게 네. 얘기하면 저기 그
정확하지가 않죠. 정확하지가 음, 않죠. 그리고 자신이 쓰는 논문도 다, 다 저기 교육본이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있고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학교 학교 상황을 그려내는 어,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음, 거울이 되지도 못하고 음,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게. 음, 음. 그래서 사실 되게 저도 선생님한테 저기 저도 중간자 입장이잖아요. 네. 누구든지 그렇죠. 장상호도 자신이 교육본이론을 완성했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음. 교수님이 계시나요? 네? 그 교육본위로는 장성호 교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음, 본인이 그걸 교육 현상을 포착하고 그렇게 구성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음, 자기가 이거 완성했다고는 얘기 안 하죠. 음, 그리고 계속해서 저기 이 교육 현상이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걸 귀담아서 들을 뿐이고 그래서 자신이 계속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지. 음, 논문도 그 글도 책도 계속 변해요. 연구도 계속 지금도 하고. 활동하시나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저기 교육학의 재건이라는 책도 최근에 나온 책이고 네. 지금도 책을 쓰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음, 어디까지나 저기 누구한테든 현재 진행형이죠. 예. 음, 예, 단순하게 처리해서 저기 새로운 연구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새로운 연구를 막아버리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대단히 조심스럽죠, 사실. 예. 음, 어쨌든 선생님도 어, 저한테 저한테 이런 뭐 저한테 얘기를 들으면서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음, 진짜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건가? 음, 장상호 책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어, 음, 아니면 선생님이 책을 안 읽어도 이게 과연 교육일까? 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귀한 거죠, 사실. 질문 음, 자체가 저기 살아있게 만들고 근데 질문이 사라지게끔 만들어 버리면 사라진다는 것처럼 학문으로서는 학문의 입장에서는 제일 뭐 비극적인 상황이죠. 학문이 거기서 끊어진다고 봐야죠. 질문이 네. 사라. 질문이 사라지는 곳에 아마 확신과 믿음이 아마 피어오를 거예요. 음, 음, 계속 계속 그건 있어요. 장상호 책 보면서도 장상호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의심을 하는 거죠. 장상호 음, 책마저. 예. 음. 근데 혹시 막 부분을 이해할 때도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이해할 때도 부분을 이해한다. 네. 이거 조금 더 뭐 예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은 뭐 이럴 때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 그건 음, 해석하게 중요한 방법이 음, 음, 어 중요한 방법이 저기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정말 뭐 저기
저기 아주 이 굉장한 학문이구나. 어. 음, 실은 그 철학이 맨 마지막으로 지금 그 철학이 어떻게 보면 소멸되면서 소멸되면서 마지막에 그 꽃을 피운 게 해석학이거든요. 어, 네. 철학은 뭐 다 끝났다. 지금 다 끝났다 얘기하고 있어 사실 다 분과학문에 다 넘긴 거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해석학으로 넘기고 철학은 이제 할 일 다 끝냈다고 얘기가 되는데 어, 사실 학문의 반복론으로서 어, 그러니까 이런 말도 되게 그 인상적이에요. 저자는 음, 죽었다. 음. 저자는 죽었다. 무슨 의미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독자가 하는 거니 저자는 죽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 음, 해석학의 출발이 이제 성서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에서 이제 해석학이 음,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출발이 성서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이제 성서가 중요하고 성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해가지고 성서로 돌아가자 뭐 그렇게 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해석학의 출발인데 점차점차 네, 해석학이 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다 인간이 지어낸 얘기지 그래가지고 쭉 그 진행되는 게 이제 어, 뭐 결국은 이제 저자를 저자를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 화가가 이 그림을 왜 네, 그렸는지에 대한 그, 그 원본에 대한 음, 그 강조가 사라지고 음, 이제 독자 해석자 음, 해석자의 그런 그 해석의 수준에 따라서 음, 그 해석이 결정되는 게 어, 마땅하다, 그게 적절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저자가 누군 간에 저자보다 독자가 저기 그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저자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깊이를 독자가 그 해석해 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 저자는 죽었다. 뭐 음, 이렇게까지 해석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음, 예. 그리고 뭐 이제 해석학의 그런 저기 전체와 부분의 그 관계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항상 이제 부분이 막히면 그 부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고 그렇지만 음, 음, 그건 전체랑 계속 관계를 따져가면서 그걸 음, 물어야지 좀 더 저기 해석의 수준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애들 책 읽을 때도 뭐 저기 질문을 네, 옆 공간에 계속 쓰면서 음, 그 질문은 어디까지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책 전체에 대한 저기 음, 음, 질문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계속 질문하면서 읽는 거죠. 음, 예, 질문하면서. 어떻게 보면 해석학적 순환에는 저기 그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음. 어떤 거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은 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책을 읽을 때 부분을 읽는 건데 부분을 네, 부분을 이해한다는 건 전체를 포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전체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건 어떻게 보면 해석학적 순이라는 음. 개념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미리 전체를, 예, 예. 그렇지만 그 그렇지만 어쨌든 뭐 변증법적 이제 여기 해석학적 순환에는 사실 변증법적 저기 정반합의 그런 저기 방법론도 들어와 있어요. 변증법적 네. 상호작용.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실제적으로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요. 음, 전체와 부분의 해석학적 순환은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책을 읽다가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제 아하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음, 음. 이게 사실 직관적인 거거든요. 예, 네. 직관적인 거고. 이런 게 순간적인, 뭐, 우리말로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이제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개념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사실. 음,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어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할 때 음, 그 책을 어, 그 책을 쓴 저기 저자의 정신으로 저기 들어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 독자 측면에서 어 저기 해석의 수준을 해석의 수준을 이렇게 개선시킨다. 그래서 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기 책을 갖다가 읽고 사유하고 반성하고 어, 이 과정을 계속해서 저기 반복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좋은 책이라 그러면 음, 좋은 책이라 그러면 한 번 읽을 게 아니라 두 번 읽고 음, 세 번 읽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어, 메모를 해가지고 그 내 인식의 수준이 어느 지점에서 저기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지 음, 그걸 이렇게 체크해 나간다 그러면 대단히 흥미가 있죠. 음, 그러니까 두 번째 읽었을 때 메모한 거랑 세 번째 읽었을 때 메모한 부분이 다르다. 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해서 해석의 수준이 점핑을 하는구나. 음, 그런 걸 이제 저기 확인을 하면 그만큼 이걸 통해서 이걸 소재로 상고하고 있다는 걸 음, 여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기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 책 읽었어. 난 한 번 봤어. 뭐 다른 책도 읽었어. 그렇게 뭐 그렇게 헤매는 것보다 음, 어느 책 한 권을 좀 깊이 있게 물론 그 책만 읽을 수는 없지만 음, 책이 좋다 그러면 깊이 있게 이렇게 추구할 수 있, 좀 안정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하여튼 해석학에 대해서는 어, 좀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논어 같은 거
네, 문어 같은 거 저기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맨날 읽고 뭐 몇 시간 읽고 그런 게 아니라 네, 평생을 통해서 이걸 뭐 한, 한 100독을 해봐야 되겠다. 어, 음, 그럼 뭐 1년에 1독씩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음, 그거 보신다 그러면 해석학이 어, 나름대로 저기 중요한 어떤 그런 힌트가 되지 않나. 음, 저기 장상우가 이렇게 그 이제 펼친 교육 본이론도 네, 책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책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게 이렇게 음, 해서 일어날 수 있구나. 또 실증을 할 수가 음, 있죠. 음, 그러니까 참 그 되게 되게 좀 수준 높은 그런 학문의 방법론이 아닌가. 네, 음,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우리 인문사회과학에서 거의 저기 그 들어와 있지 않아요.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해석하기요? 그렇죠. 음, 아니 교과서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네, 교과서 어떻게 가르쳐야지 저기 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네, 아니 교육적으로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음, 이걸 분석해내려도 음, 해석학이 기여할 바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전혀 뭐 전 4대 교대 교육대학원에서 해석학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않았어요. 음, 그렇죠. 음, 음, 그런 학문의 저기 아주 하여튼 그 아주 고급의 정말 네, 고급의 학문적인 방법론이 어, 이 교육학에 녹아 있기 때문에 네, 예,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이런 거. 음, 아마 해석학 공부하는 그 철학과 애들도 저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가다머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지. 네, 가다머가 얘기한 그뭐 해석학적 순환이 무슨 뜻이냐, 선입견이 뭔 말이냐, 그러면 음, 음,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여기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음, 예. 이 학문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그 저기 학문과 교육 그 5권 중에서 상권이 되게 자세해요. 음, 이제 저도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6개인가 7개가 자세하게 기술되고 있는데 실증주의, 개념 분석, 그다음에 현상학, 그다음에 해석학, 구조주의, 그다음에 마지막이 변증법 이렇게 6가지 그 학문의 방법론이 이제 그 자세히 기술돼 있고 여기에 대한 보충으로 강상우가 어 이걸 가지고 이제 나름 이해 이제 소화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교육적 방법론인데 이 음, 6가지 방법론의 논이 놓치고 있는 그런 음, 인간적인 면을 교육적 방법론이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 장상우는 남들 얘기를 해도 그걸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네. 애들 철저하게 저기 어 그 교육학에서 교육본위원회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음,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리고 음, 그런 입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거 이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사실 뭐 저기 제가 이 제 입장에서 해석학이라는 책을 해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해를 하고 저는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음, 음, 되게 하여튼 여기 학문의 방법론 읽어보면 되게 엄청난 책을 엄청난 책을 읽었겠구나 생각을 해요. 네. 음.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는 읽었고, 다음에는 제목 다른 논문 읽어볼 건데, 약간 이거가 좀 흥미가 돋더라고요. 제목이 교육의 정체 혼미와 교육학의 과제. 네, 이거 그래서, 초기 논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 초기 이제 정체 혼미를 어떤 식으로 느끼셨는지, 그래서 우리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거, 다음에 이거 읽어보려고요. 네. 음, 뭐 저기 그 교육학 동네 그 내부 고발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음, 근데 그 논문 정도는 미국에서도 네. 외국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논문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외국도 아는 거죠. 교육학이 좀 저기 음, 이 사이비 학문이라는 걸 음, 그 나오는데 이제 장상우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 전공을 하고 있는 교육심리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전체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뭐 다 이제 다 뜯어본 거예요. 음, 음. 그렇게 해서 뜯어보면 그 교과 교육도 다 저기 문제가 있죠. 음. 네. 이제 교과 교육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교과 교육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고 음. 음, 그래서 음, 그냥 어떻게 족보가 이렇게 나왔는지 음, 족보를 네. 탐색하는데 되게 선구적인 논문이죠, 그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걸 읽어보려고요. 음. 음. 선생님, 제가 감기약을 먹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요. 오늘은 혹시 있으면 여기서 될까요? 마치죠. 네, 선생님 혹시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되실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럼 토요일 7시로 제가 카톡 보내놓을게요, 선생님. 네네네. 예, 잘 아, 네, 선생님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 뵙겠습니다. 네.